그래요. 그럼 한동훈 비대위원장 옆에 사람이 그렇게 없어요? 있을 수가 없죠. 있을 수가 없죠. 네. 누가 거기랑 같이 목숨 걸겠습니까? 일단 실질 권력은 윤석열이 갖고 있고 네. 윤석열하고 아까 말씀드린 차별화에 지금 성공했냐 안 했냐 차별화를 못했어요 전혀. 본인들끼리는 감정상에 싸웠을지 모르겠지만은 네. 제3자 국민 볼 때는 여전히 그냥 한패예요 윤석열 한동훈은. 아니 그래서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주변 사람들한테 조언을 구하고 다니는데 제대로 사실 조언해주는 사람도 없을 뿐더러 그냥 하지 마라 이렇게 만류하는 사람들도 되게 많고 오히려 뒤통수 치는 사람들이 지금 있다는 거예요. 그중에 대표적인 인물이 윤재욱 원내대표다. 지금 그 얘기 나오지 않습니까? 전기현 대표님, 윤재욱 원내대표는 스탠스가 정확히 어떤 겁니까? 뭐 항상 이기는 쪽, 잘 되는 쪽. 그 잘 되는 국민 잘 되는 것보다는 본인 잘 되고, 본인 잘 되고. 그리고 보수 정치 세력 잘 되는 쪽. 그 정말 수제자이시지 않습니까? 또 대구 출신이고 한때는 굉장히 합리적이면서 이렇게 뭔가 좀 세상을 긍정의 방향대로 이렇게 하는데 어느 순간에 보니까 이제 뭐 우리 같은 사람도 종북 좌파가 되고 네. 그리고 뭐 하여튼 체제 전복 세력 비슷하게 이제 가는 이 구조 안에서 계속 생존하셨던 사람인데요. 생존했던 정치인이죠. 근데 이번에 이제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저렇게 손을 잡고 했는데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엄청 의존을 했다는 거예요. 이제 선배인데다가 윤재욱 원내대표에게? 그렇죠. 관록도 있고 거기다가 이 사람은 경찰 출신이니까 네. 이게 상호관계에서 위사람을 모시는데 아주 탁월한 재주가 있어서 또 말도 굉장히 온순하고 논리적으로 해요. 그러니까 한동훈이 푹 빠졌죠. 근데 한동훈이 지금은 이제 후회를 많이 하겠죠. 알고 보니까 윤석열 대통령 편인데 결정적인 순간에 용산 편, 결정적인 순간에 용산 편. 지금은 딱 윤재욱 비대위원장이 어떻게 합니까? 비대위원장이 아니죠. 이제 지금 비대위원장 안 한다 그랬죠. 안 한다 그랬죠. 근데 그러면 딱 용산으로 힘이 기울어지니까 비대위원장 주더라도 안 받는 거예요. 초기에는 비대위원장 받으려고 했죠. 그렇죠. 그런데 이제 지금은 딱 주는데도 못 받겠다고 하는 것은 이미 판이 정진석 실장 중심으로 정리돼 버렸고 내가 뭔가 하더라도 아무런 저게 없다 이런 생각을 했을 거니까 한동훈하고도 멀어지고 결국 대통령실과 적정한 관계를 유지하는 것 그건 뭡니까? 그러면 이제 권력을 쫓아서 뭐 이렇게 사는 그런 유형이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아이고 그러면은 윤재욱 원내대표는 어쨌든 권력 지향적이기 때문에 눈치도 잘 보고 흐름이 어디로 가는지 정확히 알기 때문에 이번에는 요 타임, 이번에는 요 타임 이렇게 갔다. 그러면 한동훈 비대위원장도 사실 그런 인생을 살아왔지 않습니까? 본인이 그걸 모르나요? 한동훈 비대위원장 근데 지는 삶은 살지는 않았잖아요. 늘 이기고 1등하고 앞장서고 주도하고 그러면서 권력의 담보를 다 받고. 네. 근데 대구에서 국회의원 해가지고 지금 당선됐거나 이번에 이제 다시 귀환한 사람들이 한번 보십시오. 야, 그 공천 과정이 얼마나 피가 터졌겠어요. 얼마나 그렇죠. 어려웠겠어요. 그렇죠. 그런 사람들이 왔을 때는 생존의 방식이 완전히 다르다. 그러니까 비닐하우스에서 그냥 온실의 화초처럼 큰 사람들이 사는 거하고 야생에 막 이런 정글 같은 세상에서 대구 경북에서 공천을 받는 행위에 익숙한 사람들. 그분들은 하나같이 대통령이 되는 꿈이 없잖아요. 대구에서 공천만 받으면 되니까. 그렇죠. 이렇게 사는 사람들하고 이제 딱 비교를 하면 너무 차이가 많이 나고요. 그리고 제가 대구 경북의 국회의원들, 저도 그쪽 출신이지만 존재감 있는 국회의원들이 누가 있습니까? 실제로 존재감 있는 국회의원 누가 있냐고요. 그냥 그렇게 다 그냥 뭐 되는 대로 하는 거고 안 주면 안 되는 대로 그냥 또 붙어서 살고 이렇게 하니까 홍 시장이 저렇게 하는데도 비판하는 국회의원이 25명 중에 한 명도 없어요. 네. 이젠 대구 쪽에서는 국회의원 아마 국민들은 유영아 한 명 정도 기억할 겁니다. 유영아 하나 정도 기억하고 나머지 기억도 안 날 거예요. 그리고 대구에서 지금 뭐 총리하겠다는 주호영 그거 잘 모르죠 사실 일반 국민들. 원내대표 됐고 이번에 뭐 총리설도 나오고 또 경북도지사도 뭐 프레시안에 보도 보니까 뭐 도지사도 총리 될 수 있다 해가지고 갑자기 이제 총리 찾는다 그러니까 막 대구에서는 좀 심하게 말씀드리면 언론사 동원해가지고 막 그 뻔뻔질 있잖아요. 이렇게 해서 혹시 대통령이 간택을 해줄까 싶어서 하는 것 같고 거기에서 뭐 민심이 어디 있으면 뭐 그 사실 아사리판 중에서 아사리판. 그래도 광주 전남은 이번에는 이렇든 저렇든 싸움판이 좀 벌어져서 바꾸기도 했잖아요. 그렇죠. 대구 경북은 한 명도 못 바꿨다. 차라리 부산을 한번 보라고요. 부산에는 국회의원들이 국민의힘이 전투력이라도 있어요. 제대로 막 물고 뜯고 그렇죠. 싸우고 야당하고 싸우면서 된 거니까. 대구 경북은 온순합니다. 온순해요? 온순해요? 온순하죠. 왜냐면 그렇게 하는 것이 손해기 때문에 굳이 나서서 복잡하게 인생 살 필요 없다 이렇게 이제 하니까 문제는 뭐냐. 대구 경북은 맨날 그냥 전국 꼴등이에요. 뭐든가 전국 꼴등이에요. 뭐 1인당 GRDP 꼴등 20년째 뭐 30년째
그런데도 뭐 계속 찍어주니까 대구는 그렇게 살든지 아니면 정말 과거에 김부겸처럼 이런 사람을 좀 키우든지 지금은 뭐 정치인들한테 가서 누가 얘기할 게 어디 있어요. 이야, 그렇군요. 저는 전혀 몰랐습니다. 에이, 왜 몰라서 다 알고 있으면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건데. 한동훈은 제가 보기에 그 윤재옥 대표를 포함해서 더욱더 정치적 핍박을 받아야 다시 뜰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왜냐하면 핍박받으면 성격 나빠지는 거 아니에요? 아니 근데 사례들이 너무 많잖아요. 가까이 조국 대표도 그랬고 또 뭐 이제 언론계 이제 1등 대신 김호준 씨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핍박을 받아서 동정표가 몰립니다. 그러면 오히려 또 정치적으로 오히려 득세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할 수 있다고 봅니다. 여러분 저를 좀 비춰주세요. 핍박받아서 뭔가 방송이나 이런 데서 좀 나갈 수 있게끔. 아니 근데 핍박도 종류가 있죠. 자기가 뭔가 이제 이렇게 세우다가 핍박을 받으면 네. 그게 효과가 있어서 어느 정도 세력의 교합을 할 수 있겠지만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처음부터 자기가 세운 게 아무것도 없잖아요. 남이 만들어 놓은 그렇죠. 그냥 기대 들고 그렇죠. 가다가 그 기대에 자기가 엎어졌는데 네. 이 기대 원래 내 거야 이렇게 막 주장하면서 이제 하면 지금 일시적으로는 반응이 있겠지만 그게 실제로 자기가 주도하는 정치 세력화까지 간다 좀 어려울 것 같고요. 그래서 네. 제가 좀 유심히 보는 거는 조중동이 이제 한동훈 비대위원장을 어떻게 보고 하느냐. 할 거냐 이런 것도 굉장히 중요한 거고 지금 뭐 계속 윤석열 대통령 아예 아웃시키고 있는 분위기에서 그렇죠. 과연 이제 조중동의 방향이 어떻게 되냐. 그러면 이제 보수 쪽도 이걸 지금 이제 이렇게 간다 저렇게 간다 정리를 해야 되는 거예요. 조중동은 네. 지금 거의 한동훈 기사 안 나오는 분이에요. 네. 안 나오는 분위기인데 안 나오는 분위기. 그러면서 동시에 윤석열 대통령 계속 비판하잖아요. 문 대통령 대해서는 이제 원래부터 재벌하고 이제 입장을 같이 하면서 비판하는데 이 그럼 조선일보가 이 선거 전까지는 한동훈 대안 나가다가 지금 싹 끊었어요. 그럼 다음에 대안은 이제 누굴로? 이준석 밀고 있습니다 지금. 예, 지금 중앙조선은 이준석 밀고 있습니다. 와 이준석 이준석은 근데 다음에도 나이가 되나요? 대선에 나이가 안 아니 되잖아요. 뭐 대선까지는 아니더라도 일단은 이 새롭게 판짜는 데는 이준석을 지금 적극 아마 그래요? 재벌도 그렇게 판단한 것 같아요. 정기대 정기대 전에 이준석 따지고 많다 주셨는데 나이도 가능한데 그래요? 가능하죠.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그러면 자생력이 없고 앞으로는 가능성이 별로 없다는 게 지금 두 분의 예전에 얘기라면 그 2인자였던 김종필이나 노태우만도 한참 못하는. 왜 그런 거? 성격이 안 좋아서 그런 거예요? 왜 그런 거? 아니 그러니까 같이 이제 어쨌든 김종필은 박정희 네. 할 때 같이 만들었지만. 동업자도 했었는데 근데 엄청난 탄을 받았죠 박정희한테. 네. 그래도 이걸 차별화 못해가지고 결국 2인자로 머물렀었고 노태우 같은 경우 승계했었는데 그 정도 기여도도 없는 거예요 한동훈 같은 경우. 그러니까 지금 한동훈 비대위원장 같은 경우에는 네. 대통령을 직접 만나서 부르면 가가지고 자기 할 말을 해야죠. 그러면. 네. 그렇죠. 근데 가지 않으면서 이게 이제 또 전문용어로 쓸까요? 경상도 사투리 삐돌이라고요. 삐돌이 삐졌다. 예, 삐졌다. 삐졌다. 네. 그러면서 하니까 사람들이 야 그럼 직접 만나서 얘기를 하든지 아니면 안 가면은 안 가는 이유를 명확하게 하든지 몸이 안 좋아서 오늘 안 갈래요. 그러면서 자기 비대위원들 밖에서 만나. 이 정치적 행위가 그리고 페이스북에다가 이상한 말 써. 막 아니, 읽는 그러니까 것처럼. 이게 대중들한테는 이제 싸움을 하면 제대로 체급을 갖춰서 싸우든지 아니면 체급이 적더라도 뚫리게 맞을 각오하고 할 말하고 그냥 어퍼컷이나 한 게 뭐 헛방이라도 날리더라도 해야 되는데 그런 게 없는 상황에서 그냥 막연하게 한동훈 비대위원장 지지율 어떻습니까? 아마 네. 국민 다수는 보수 지지했던 사람은요.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여전히 친하다고 착각할 수도 있어요. 비대위원장 했기 때문에 예. 그렇게 해서 지지를 하는 것일 수 있기 때문에 현재 선수가 실제로 파이팅을 할 만한 자기 기량을 갖추고 있지 못하다. 그렇기 때문에 미래는 매우 불투명한데 그래도 저런 상태로 스픽스는 말하는 언론입니다. 대세는 유튜브, 그중에서 스픽스. 좋아요, 댓글, 구독, 알림 설정. 여러분이 저희를 사랑해 주시고 우리가 여러분을 사랑하는 4가지 방법입니다.